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ream Big Financial 조이킴입니다. 저 좀 귀엽게 한번 해봤네요. 선선한 가을이 됐어요. 새로운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만 혼자 하니까 좀 드라이하기도 하고, 또 이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인슈런스, 연금, 이런 기본적인 컨셉뿐만 아니라 플러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든 융자든 인베스트먼이든 등등등의 그 전문인들이 사실 다 같이 재정 관리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찐 전문가를 좀 오늘 만나뵈러 왔습니다. 이 졸지아에서 집융자는 제일 잘한다라고 제가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몰기지맥의 대표님 되시는 표정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서 집융자 제일 잘하는 표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융자 제일 잘하는 우리 표정원 대표님. 예. 왜 이렇게 집융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빌려주나요? 예, 집융자를 신청하시면 무조건 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요,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뵙잖아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분 한 분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 70세 할머니이신데, 네. 이분은 들은 이야기지만, 네. 70세 할머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집을 다 페이오프하고,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고, 그래서 집페이가 다 됐으니까 페이먼이 없으니까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셜로도 내가 어디 많이 쓰나 해가지고 소셜 갖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장 보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가스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소셜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집은 다 페이오프가 되고, 네. 이런 경우에 이분에게 집융자 해주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융자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조지아 아틀란타 에어리아에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은퇴하시고도 많이 시니어분들 오시고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집 몰개지 하나 페이업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은 아무 무리 없다 생각을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집 페이먼만 없으면 되는 줄 아시지만 집 페이먼 이상의 우리가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노년에 좀 퀄리티,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높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도저히 그 SSA, 그러니까 그 소셜 연금으로는 살기가 정말 부족하죠. 빠듯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손님이 하나 전화 오셨는데, 집 페이오프 다 되셨고, 네, 소셜 연금 받으시는데, 그 집에 방방이 세를 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그나마 매달 생활비를 보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셜 연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집 페이먼 하나만 어프했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융자가 퀄리파이가 안 돼요. 왜냐면 솔직히 방방이 세 준 게 그게 인컴 텍스 보고를 안 하셨으면 은행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을 팔지 않은 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고, 이 어머님, 할머님은 계속 어려운 생활을 지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이 할머니 어떻게? 예, 얼마 전에 저도 그런 분이 네. 전화 오셔서 네. 집을 파셔서 팔아서. 예, 노인 아파트를 가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기 뒤에 텃밭에 깻잎하고 고추하고 상추하고 심어놓은 것 때문에 제가 못 가겠고, 그리고 맞아. 그리고 방 2개를 세를 놔서 그게 아직 계약 기간이 있어서 팔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근데 지금 계약하신 그 분 나오는 게 방 하나에 200불, 300불 받아서 솔직히 지금 같은 이 고물가를 견뎌내기가 힘드실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자식분들한테 손을 벌리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재정 관리 해드리면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몰기지 페이먼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걸 갚어? 예, 집안에 돈을 쌓아놓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오히려 활용을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의견이 충돌이 되시는 부부들도 또 있으신데, 네, 많죠. 과연 그러면 그냥 딱 나눠서 집 페이오프 빨리 하는 게 천재인가 바본가?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바보입니다. 그래요? 예. 완전 핵사이다인데 오늘 의상처럼 아니 그냥 핵사이다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예. 몰게지 페이먼은요, 사실 우리 미국에서 사는 이 인생 자체가
월 인생이에요. 먼틀리 페이먼을 다 안고 가요. 그렇죠. 그게 자동차가 됐든 몰게지가 됐든 크레딧 카드가 됐든 여러 가지가 다 먼틀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손님들이 전화 와서 다운페이를 막 50%, 70% 아니면 하겠다고. 페이오프를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자들 지금 아시다시피 이자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 몰게지 이자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그렇죠.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나 다른 맞아요. 시중의 모든 비교하면. 이자보다 비교해서 네. 몰게지 이자가 가장 싸고요. 보통 우리가 30년 고정 몰게지를 하잖아요. 30년 동안은 그 이자는 변하지 않아요. 대신 크레딧 카드나 이런 다른 그 자동차나 이런 이자는 변할 수 있는 이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이자를 그거를 빨리 페이오프하고 불안정한 이자로 간다는 거는 그런 좋은 일은 아니에요.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집은 그 밸류가 많이 올랐잖아요. 2015년 대비해 갖고 보통 한 2배 반 정도가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손님 한 분이 30만 불짜리 융자가 남아 있는데 지금 밸류가 60만 불이니 내가 여기서 내 에quity 융자를 좀 꺼내달라. 그런데 지금 에quity 융자가 7.5%가 넘어요. 그러니까 2차 융자 말씀드리는 더 거예요. 높죠, 원래. 그렇죠. 엄청 높고 거기다 그거는 고정이자가 아니에요. 요즘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올리는 그 페드 이자의 그 프라임 레이트이 그거에 해당되는 이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굉장히 비싼 금리로 빼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서 다운페이를 몇 프로 할까요? 할 때는 저는 상당히 미니멈 페이를 추천드려요. 근데 미니멈 페이만 해서 융자가 퀄리파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더 많은 페이를 하셔야겠지만 충분히 상황이 되면 그 재산을 조금 다른 데로 아니면은 나중에 인베스먼트 프로퍼티 투자용을 한두 개 더 사놓으셔서 그걸 조금 더 활용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집을 30만 불짜리 집이 60만 불이 됐다 그래도 내가 그때 가서 60만 불에 팔면 난 그 60만 불보다 더 비싼 집을 사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니까 맞아요. 다른 집도 오르니까 내 맞아요. 집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집 한 채로서는 확실한 투자는 아니에요. 집은 한 두세 채 갖고 계시다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시면 한 채 팔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몰게지 페이먼은 그 투자해서 하는 몰게지 페이먼은 누가 내주냐면 테넌트가 내줘요. 그거는 다운페이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나중에 올랐을 때 팔면 그 차액은 오로지 내 겁니다. 물론 세금은 내셔야겠지만 예, 오로지 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집 페이오프에 대해서는 굳이 그쵸? 네, 그쵸?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지금 막 쪼들려서 막 그렇죠. 그러실 필요 없는 돈 다 없습니다. 해서 어디 목돈 왔는데 왜 한국에서 온 그 목돈을 왜 원금을 그렇죠. 그거 솔직히 네. 조이씨 상품 네.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네. 좋은 상품 많아요. 그거 네.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몰게지가 지금 6%가 됐거든요. 30년 고정이자가. 그런데 더 좋은 그 프로핏을 남길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곳에 투자하거나 네. 그러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몰게지를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길게 해보시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보시고 많이 만났습니다. 느끼시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네.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뵀던 분도 있고 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민을 온 한국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도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민을 왔지만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 생각은 내 집 마련이 진짜 일생일대의 꿈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융자를 끼고 산다는 의미는 융자는 내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잖아요. 그 융자를 갚기 전까지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몇 분 손님 중에 계셨는데 이분들이요 크레딧 카드니 뭐니 다 긁어서 융자를 몰게지를 페이업 하셨어요. 오 마이 갓. 근데 그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열 몇 개씩 오픈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미니멈 페이먼만 한 옛날에 만약에 그
몰게지가 한 1,500불씩 나왔다. 그러면 그 지금 크레딧 카드 미니멈만 해도 뭐 한 3, 4천 불이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원금이 불어나요. 이자가 막 17%에서 아니 이자 20%가. 계산만 해도 너무 이게 단순한 계산인 것 그렇지만 같은데. 이 뭐 지페이머니 없어진다는 어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예도 있고요. 마음의 안정과 먼틀리 페이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쪽에는. 예.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먼틀리 페이먼 은행의 원금과 이자만 없어지지 사실 그 집을 하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뭐 프로퍼티 텍스, 집 그렇죠. 보험, 뭐 HOA, 그다음에 각종 유틸리티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집값이 좀 높이 올라가잖아요. 지금같이 밸류가 올라가면 그 세금도 올라가요. 매달 내셔야 되는 것도 늘어납니다. 어차피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페이먼이라면 사실 이자 원금을 따져보면 별거 아니고요. 특히 그 다운페이를 무지하게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뭐 내 몰게지를 뭐 하루라도 빨리 내려고 막 원금을 갚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30년 이자를 하잖아요. 30년 이자를 이제 고정 이자를 받았을 때 보통 처음에는요 이자만 내세요.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는데 우리 그 미국 가정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사들을 가요. 맞아요. 예. 리파이낸스 하는 거죠. 리파이낸스도 하시고 맞아요. 뭐 새로 하여간 사기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를 계속 갖고 계시는 분이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3년에서 5년 안에 이사를 가시는데 한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조그만 타운하우스, 조그만 두 콘도 이런 걸 이제 두 부부를 위해서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하나 생기니까 방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그만 타운하우스로 옮겼는데 네. 요 아이가 이제 하나 더 생기고 뭐 뛰어다니니까 그렇죠. 조그만 뒷마당이 필요해서 또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갔다가 이제 얘네들이 좀 크니까 아 학군이 좀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사를 가고 그 학군에서 졸업을 시키고 독립을 하니까 아 집이 너무 커. 그럼 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마 지금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눈 감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또 이자도 떨어져가지고 또 한 번 합니다. 재융자도 하죠. 그 몰개지를 냅두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이렇게 빨리 페이업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지만. 네. 예. 이거를 그러면 제가 숫자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재정관리하고 사실은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더 다운페이를 하지 않고 10만 불을 더 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를 8% 이자를 받고 나는 이 10만 불을 8%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축을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에 8,000불, 8,000불의 매년 이자가 생기는데 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더 뭐 페이먼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8,000불이 이자 포션이니까 이 이자 포션에 대해서 텍스 디덕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0이 아니라 한 30%만 텍스 디덕션 그래요. 해도 예. 그렇죠. 솔직히 뭐 자녀분이 없으신 그냥 뭐 요즘엔 그 많이 혜택은 디펜던트에서 혜택은 많이 저기 없어졌지만 네. 솔직히 뭐 텍스 공제 받을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싱글인데 뭐 1년에 한 8만 불 벌어요. 연봉이. 그러면 거진 2만 5천 불 정도는 텍스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미리 네. 다 떼고 나오죠.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 1년에 5천 불 정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요. 맞아요. 예. 그럼 지금 금방 전에 같은 경우는 8,000불의 이자에 30% 공제 받고 하면 결국은 한 5,600불 정도만 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아까 그 10만 불을 8% 이자로 벌었을 때 그거를 텍스를 연기시켜서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제가 촬영한 부분도 있지만 단리냐 복리냐의 컨셉인데 이 10만 불 팔트를 넣기 때문에 이게 단리 이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투자된 부분을 복리 이자로 그 돈이 움직여진다면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10년째는 어떻게 그게 되냐면요. 10년째는 아까 5,600불이었으니까 10년이면 56,000불. 그리고 30년째 되면 한 16만 불 정도가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컨셉인 거죠. 근데 8%로 10만 불을 활용해가지고 이자 쳐서 나가잖아요. 그럼 한 10년째에 21만 6천 불 정도? 그리고 30년째에 1년 정도가 모아져요. 굉장한데요? 네. 아까 10만 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10만 불을 덜 넣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30년 안에
80만 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저 굉장히 그냥 딱 이분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죠. 몰개지를 빨리 페이오프 하고자 음. 그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물론 몰개지하고 뭐 내 집 하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맞아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된 마음 때문에 더 넣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더 그렇죠. 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이 지금 이렇게 밸류가 좋아졌을 때 혹시 집을 파셔서 뭐 다른 집으로 옮겨 가실 때 그렇게 되면 다운페이를 조금 덜 하시고 나머지 돈을 어떤 시드 머니를 삼아서 맞습니다. 이런 좋은 맞습니다.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오늘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네. 저도 제가 몰랐어요. 아까 그 70세 할머니 그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할머니가 여기에 집을 계속 페이하지 말고 그렇죠. 조금은 덜 하더라도 네. 거기서 그 돈을 만약에 다른 뭐 진짜 IRA를 만드셨을 됐을 거고 뭔가 뭐 저축을 하시고 했어도 됐을 텐데 소셜 말고 다른 소스의 인컴을 좀 더 만들었으면 집도 있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인컴도 좀 인플레이션 생각하셔서 이렇게 더 만드셨다면 굳이 그거를 그렇게 팔아야만 하는 지금 론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조희 씨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이디얼한 은퇴 그 형태는 어떤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분산이에요. 아까 바보예요라고 엑사이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10채인 것도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네, 왜냐면 일을 그만두시고 리타이어 하시면 그 집안에 있는 돈 평생 넣어놨는데 그거 꺼내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판단하는 것도. 깔고 있는 네. 돈이에요. 그 맞아요. 집에서 이사 가거나 네네네네. 정말 네. 그렇지 않은 돈은. 그래서 주식 활용, 뭐 비트코인 활용하십시오. 주식 활용도 좋고 보험 활용도 좋고 연금 활용도 좋고 집을 통해 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혜택도 보시고 요즘에 뭐 채권 관련돼서 많이도 말씀하시는데 은행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산이 돼 있어야지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 돈이 액세서블한가, 이자가 좀 괜찮은가, 빌리는데도 별 까다롭지 않게 내가 쓸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에 있어서는 정말 젊은 분들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같이 쌓아 올리자 컨셉. 네. 네. 그래서 오늘 지페이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좋은가에 있어서. 그런데 네. 2015년서부터 조지아가 집값이 많이 뛰어서 맞습니다. 지금 그 에꾸리로 상당히 갖고 계시는데 요거 활용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페이먼이 없어서 0%지만 만약에 여기 넣을 돈이 혹은 다른 데 활용이 돼서 이 돈에서 내가 페이먼이 500불이 생겼는데 이 다른 곳에서 1,500불이 생긴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텍스 디덕션까지 생겨지네요. 천재인데 감사해요. 융자하시는 분하고 말하니 이렇게 잘 통하네. 그러게요. 좋습니다. 아마 고민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집융자나 이런 게 또 한국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가이드를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받으시고 해결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얘기 또 많잖아요, 앞으로. 네, 많습니다. 크레딧 점수 올리는 것도 해야 되죠. 집 처음 사시는 분 융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30년의 노하우를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